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거다 싶어 하나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게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니 결국 그 시간에 행동을 하게 됐고,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결과가 성과로 나왔습니다. 그 성과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버렸죠. 이제 제 시간표에는 내년 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시간표 자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새해 계획 세우는 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2015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 관리보다 목표와 계획에 집중했죠. 목표를 세우면은 달성을 위해 할 일을 도출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일부터 인간관계까지 다양하게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약속한 시간을 못 지켰더군요.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했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 우선순위를 높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약속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거절하고 스스로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았죠. 불필요한 모임이나 생활을 만드는 걸 멈춘 겁니다. 한마디로 내 시간을 철저하게 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회사가 있는 시간을 빼고는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원싱을 실천해야겠다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리스트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늘 헷갈렸거든요. 저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 정말 부유해질지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는 당시엔 제 욕망일 뿐이었죠. 백만장자가 된 뒤에 과외받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여행도 좋지만 경제적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걸러내고 남은 것이 바로 재테크 공부였습니다. 재테크 성과가 나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재테크에 올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시간 관리가 필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었죠. 평일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재테크에 다 넣었습니다. 주말은 임장 다니고 일요일은 가족과 보냈습니다. 취미나 모임 등 다른 관계는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니 시간표가 다시 복잡해지더군요. 다시 시간표를 심플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연구했습니다. 어떤 분은 국가를 위해 모든 시간을 희생하라고 하죠. 어떤 분은 목표와 행동을 10배로 높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시스템을 만들고 여유를 가지라는 분도 계시죠. 결론은 사람마다 시간을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수조원 자산가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봤습니다. 그 귀한 시간표에 무엇을 넣고 뺄지 고민했죠. 먼저 매일 30분 정도의 최소한의 운동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배우는 즐거움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 시간을 넣었죠.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숙면과 가족과의 시간도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람을 느낄 정도의 일도 포함했습니다. 좋아하는 항목들을 배치하고 시간표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덩어리로 시간을 나눕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오전 시간에 먼저 배치했죠. 아침엔 숙면과 운동으로 몸을 챙기며 늦게 시작합니다. 오후는 조금 비우고 제가 좋아하는 독서를 합니다. 저녁엔 세상을 공부하며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낮 시간에는 일상 업무 등 일을 조금씩 합니다. 스케줄이 심플해지니 무엇을 하는지 결론이 명확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더 현명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리 판단을 잘하게 되고 조급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트렌드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이 읽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취미생활은 한 번에 하나씩만 욕심내지 않고 합니다. 가족 관계는 집착보다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쪽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다 같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시간표에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습니다. 시간표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목표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과거에도 시간표만 지켰을 때 성과가 났거든요. 행동을 하려면은 먼저 시간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아예 박아버리면 무조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결과와 성과는 저절로 나옵니다. 직장인이더라도 목표보다 시간표를 먼저 잡으세요. 시간을 비우는 습관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비운 자리에 5년, 10년 집중할 하나를 채우세요.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야 부수적인 것도 따라옵니다. 새해에는 목표보다 환경 설정을 다시 해보세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심플하게 만드세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시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입하면 성과는 무조건 나온다고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행동과 성과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